사회 1단원 20차시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고 정치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그리고 생활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민주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그리고 구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교과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68쪽. 지난 일요일에 소영인의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안내판 봅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점합니다. 무슨 법에 따라서 휴점, 점포의 문을 닫습니다 이 말이죠.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전기휴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2000땡땡년 네모네모동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에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로 북새통을 이뤘다. 북새통이라면 사람이 많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의 골목 상권 전체가 위기가 커지고 시장 주변에 교통 문제가 생겼고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의 입점 들어오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한산한데 대형 할인점은 이렇게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탁 잘라버리면 사실은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기가 되게 쉬운데, 그렇게 해버리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를 볼 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한 번에 단정짓어서는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옳은 것은 반대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아닌 것이 또 시간이 바뀌면 또 옳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무언가 일단 이것을 접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건데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은 결국 소비자에게 많은 것을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보다 싼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없고 대형 할인점에서만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평평한 운동에서 같은 규칙을 놓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이나 혹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나가 구별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정한 것이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게 그 조건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아니면 경쟁력이 높은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6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해봤다. 이에 이제 우리가 과정을 정리하는 것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대형 할인점 입점을 반대한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죠.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그리고 난 뒤에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규제하는 목적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요 두 가지의 가치가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대정부질문이라고 하고 이때는 정부 부처의 장차관이나 혹은 국무총리 등이 나와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면 정부를 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70쪽 보면은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근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법이 없었을 때는 정부가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확장을 할 수가 없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은 법, 그 다음에 그 법 아래, 법은 다시 헌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호하는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 같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안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법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을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으면 그 만드는 법은 다시 위치라든지 영업시간 같은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제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입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의 제한 조치가 영업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대형 할인점은 법률을 어긴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당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냐.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다. 아까 말했어요. 전통상인들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선택권 중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때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생존권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온라인 쇼핑도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이 꼭 그것이 이제 생존권을 넘어설 만큼의 소비자의 선택권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에 휴무일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2번인가요? 예, 휴무일이 정해져서 쉬고 있죠.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목적입니다.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나누어 맡아. 이것이 뭡니까?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의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한다. 국민 주권은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야, 이거는 매우 좀 국민 주권, 국민의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있냐? 국민에게 있다. 이거 나왔으니까 헌법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71조까지 해야 되는데 71쪽은 21차 시에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차 시 일상생활에서 적용된 민주정치의 원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